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 신현정 선수가 홍콩에서 열린 국제 웨이크보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달성군의회가 지난 17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3일간의 공식 의정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30회 달성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 12일 현풍읍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 이슬청춘대학 수료식이 지난 11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상록수재단이 지난 14일 성선호 인종합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7회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세대공감 페스티벌 우리가 그린 내일이 지난 10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제15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가 지난 15일 희성전자 야구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달서 문화재단 달서 아트센터는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청룡홀에서 2025 가공열전 내 그리움이 너를 부를 때를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범어역 지하 대구아트웨이 이음서재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도서 음반전시 책장의 경기를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정환 정순옥 의원과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콩 카이탁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웨이크 스포츠 대회에서 한국 선수의 쾌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인 나우티크 위프 아시아 웨이크 페스트 홍콩 2025에서 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 소속 신현정 선수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현정 선수는 올해 국내외 여러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회를 마친 신현정 선수는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웨이크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신현정 선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연설 청취를 비롯해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재훈 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으며, 이어 20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2026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재정운영 건전성을 면밀히 살피게 되며 정례의 마지막 날인 내달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정례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의 견제와 협력 기능을 균형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2일 달성군이 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제30회 달성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달성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장애인이 빛나는 달성 모두가 함께 걷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현풍읍 달성군민체육관에 이른 시간부터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며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날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관내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졌습니다. 행사는 신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그리고 축하 공연까지 이어지며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유공자 표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군수 표창에는 정원기 사회복지사 등 5명이, 국회의원 표창에는 박동진 씨 등 3명, 군의장 표창에는 김은주 씨외 2명이 선정되는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오늘 축제가 서로 화합하고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달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27만 국민 모두의 행복이며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 이번 축제는 달성군이 지향하는 포용적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2025년) 비슬청춘대학 수료식이 지난 11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비슬청춘대학은 노년층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건강,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됐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학습 활동을 통해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료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수료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교육과정을 돌아보는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개근상 수여, 격려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단체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참석한 한 수료생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수료식을 맡게 되어 아쉽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비슬청춘대학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며 열정적으로 참여한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비슬청춘대학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록수재단이 지난 14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앞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절인 배추의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나눔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록수재단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140여 명이 참여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10kg 김장김치 850박스를 정성껏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김기열, 도하석, 박종길, 황국주 구의원, 그리고 김후남 재단 이사장이 함께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김장 담그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가득 담아 김치를 버무렸으며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박스에 포장됐고 현장에서는 시식 코너와 함께 판매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마련된 김장김치는 상록수재단을 통해 달서구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7회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세대공감 페스티벌 우리가 그린 내일이 지난 10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해 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은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회의장, 지역 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내빈들은 축사와 축하 퍼포먼스를 통해 세대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제로웨이스트 체험존, 환경 뮤지컬 갈라쇼, 반별 발표회 등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공연과 체험 활동이 행사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세대공감 페스티벌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난 15일 희성전자 야구장에서 제15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달서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대구시 달서구 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성인 8팀과 유소년 8팀이 참가해 리그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개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대구시 구의원과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달서구 대표야구단 강동진 감독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협회에서는 달서 인재육성장학재단 후원금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작년 우승팀 바디웍스 필라테스 감독의 오승기 반항과 선수 선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리틀 구장에서는 유소년 부문 위드와 달서구 SC팀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 뛰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2달이 됐는데 친구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오늘 이길 거라 믿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경기에서는 위드팀 포수의 신호에 맞춰 투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공을 던지며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달서구 SC의 도루가 이어지며 위드팀이 실점의 위기를 맞지만 스트라이크로 위기를 넘기며 접전을 펼쳤습니다. 뒤이어 희성전자 야구장의 천연구장과 인조구장에서는 성인부 경기가 함께 진행되며 구장은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야구는 몸을 단련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협동심을 배우는 좋은 운동이라며 좋은 가을날 스포츠를 통해 보여주는 여러분의 활기가 대한민국과 대구의 힘이 된다.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소년부 경기는 당일 결승까지 치러졌는데요. 대회 결과 3위는 B3 팀과 위드 팀, 준우승은 4번 타자 팀, 최종 우승은 강동진 베이스볼 팀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성인부 경기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달서구청 검도부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제3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실업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영욱 선수가 개인전 통합부 준우승을, 주현우 선수와 김재승 선수는 각각 6단 5단부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올라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달서구청은 내년에도 성과 향상을 위해 동계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3일 달서구 가족센터에서 제17회 다문화 101장 한글로 만나다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한글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혼 이민자와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는 이번 101장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소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부문 장원에는 태국 출신 공사된 야우아락 씨, 수필 부문 장원에는 중국 출신 정다은 씨, 아동 그림 부문 장원에는 신은혜 양이 선정됐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021년 지역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한 이후 5년간 약 1010명의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 사회관계 형성,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사업 운영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달성군 가족센터와 함께 필리핀 국적의 결혼 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12일부터 4박 5일간 필리핀 세부를 방문하는 엄마나라 이해하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어머니의 고향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한 7가정은 현지 학교 방문, 또래 교류, 전통문화 체험, 가정 방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는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2009년부터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을 지원해 현재까지 90가정 279명을 후원했으며 부모 교육과 부모 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새마을회관에서 결혼 이민자와 함께 만드는 한국의 맛, 고추장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혼 이민자 10명과 연새마을 회장단 15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담근 후 직접 만든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요리하며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순의 달성군 새마을 부녀회장은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류가읍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저녁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크노상가 일대에서 자율방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상가와 공원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류가읍 새마을회와 류가파출소가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엄도상 협의회장은 야간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기 순찰을 이어가며 매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류가읍장은 지역기관과 단체와 협력해 사고와 범죄 없는 안전한 류가읍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는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청룡홀에서 DSAC 브랜드 콘서트 2025 가공열전 내 그리움이 너를 부를 때를 개최합니다. 달서아트센터의 대표적인 가을 시즌 레퍼토리인 이번 공연은 슈타트필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실내악 편곡과 성악가들의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한국 가곡과 대중가요를 새로운 감성으로 선보입니다. 총 16곡으로 구성된 무대는 서정적인 명상, 연출과 함께 가을의 정서를 풍성하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상준 음악감독이 지휘를 맡았으며 이성욱 관장은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가을의 정서를 더욱 풍성하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범어역 지하 대구아트웨이 이음서재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도서 음반 전시, 책장의 경계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기획전시, 겨울공장과 연계해 문화예술 향유자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구 지역의 독립서점, 출판사, 음반 판매점 등의 작품 약 30점을 전시해 지역 독립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특히 12월 12일 오후 4시에는 전시 연계 특강으로 공연예술이론가 목정원 작가의 저자와의 만남이 마련됩니다. 대구아트웨이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주체적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초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에게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는 신청기한 유예가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지원 요건 확인 후 다음 달 내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상인이동이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나선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인이동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해 가정에 보관 중이던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하고 수거 전용함 사용법과 배출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 폐의약품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습관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문 처리기관으로 이송돼 안전하게 폐기될 예정입니다. 상인이동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재훈 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동양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소식입니다. 김 실장이 출품한 작품 동학산 소견은 달성군 가창면의 아침 풍경을 섬세한 필치로 담아낸 한국화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사진처럼 생생하고 몽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재훈 실장은 그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지난달 30일에서 3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15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최우수상은 이현정 연구원이 AI 기반 캐릭터 리디자인을 통한 과학관 브랜드 자산 강화 논문이, 우수상에는 최병도, 김준호, 경석현, 정진영 연구원의 4편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시대 과학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립대구과학관은 디자인, 교육, 연구, 정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등학교가 지난달 25일에서 26일 대구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육상 남고부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주최 학교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 도 대표 학교들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입니다. 상서고는 연예 매니지먼트과 3학년 김도현 외 10명이 출전해 체계적인 훈련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정상을 밟았습니다. 상서고 육상팀은 방과 후 훈련과 주말 자율 훈련을 꾸준히 이어오며 체력과 경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창호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로 상서고의 열정과 단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사중학교 티볼팀이 지난 1일에서 2일 강원도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8회 전국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서 대구 남중부 대표로 참가해 최종 우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다사중은 전남 녹동중과 경북 유광중을 연이어 콜드승으로 제압하고 충남 천안 오성중을 9대 8로 가까스로 승리하며 조 1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8강과 준결승에서 각각 부산 인지중과 제주 중앙중을 한 점 차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며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경남 광야중을 상대로 11대 10 콜드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MVP인 주장 이다빈 학생은 결승전 마지막 타석에서 친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우승 기쁨을 전했습니다. 서혜련 교장은 학생들이 협력과 인내를 통해 성장과 가치를 깨달은 결과라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의 자신감과 미래 도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현 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안내 공원의 스마트 안심 쉼터 조성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 안심 쉼터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위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 기반 공공시설입니다. 공원이나 학교 주변 교통수음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되며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 충전기와 무선 인터넷, 도수비치 등 편의시설은 물론 혈압 측정기, 자동 심장 충격 같은 건강관리기기, CCTV와 비상벨을 통한 즉각 경보 기능까지 갖추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첨단 공공인프라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안심센터는 실효성과 공공성이 검증된 시설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2023년 9월부터 공원 3곳에 스마트 안심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서울 동작구는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공공전화부스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지하철역 출구 교통섬에 스마트 안심쉼터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해남구는 2025년 7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 전용 스마트 안심쉼터를 설치 운영하며 통학 시간대 어린이 안전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 여건에 따라 공원,
학교, 교통섬 등 다양한 공간에 조성되어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가방형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마트 안심 쉼터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밀접형 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의 현실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전년도 동기간 3,334명에서 4,288명으로 28.6% 이상 급증하였고, 대구의 경우에도 63명에서 141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45명으로 대구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공원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대의 쉼터나 경로당 등과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생활 밀접형 재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 주요 공원에 스마트 안심 쉼터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여름철 폭염 대응 그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안심 쉼터는 전기 무단 사용,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점유, 노숙 우려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운영 규칙 마련과 관리 인력 확보,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비책은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스마트 안심 쉼터는 안전과 복지를 아우르는 공공 인프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국민의 복리 정결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스마트 안심쉼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내년 3월 긴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가 확정된 상인 3동 월곡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년에 개교한 월곡초등학교는 이듬해 48학급 2,434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는 7학급 80명에 불과했고 올해 신입생은 겨우 3명이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부지와 건물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어떻게 살려낼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월곡초등학교의 빈자리는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맞춤형 모델로 학교 유후 공간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수영장, 문화시설, 체육실, 평생교육,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유휴 학교 시설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집적한 학교 복합시설 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87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폐교 결정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복합시설로 재탄생이 절실합니다. 상인 3동은 도시 재생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전환된다면 주민들은 수영장 체육활동, 평생학습, 문화생활, 복지 서비스를 가까운 공간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기반 학교 복합시설은 50% 지원 대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수영장, 체육관, 문화공간 등이 다양한 용도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업계획 수립과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넓은 학교 확대, 교육 발전 특구 조성 등 미래 교육 개혁의 밑거름이 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월곡 초등학교를 2027년부터 하반기에서 29년 상반기까지 교육청 자체 활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 남부교육청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임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서구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부지가 공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지평부와 상인 3동 주민 여러분, 월곡초등학교 부지는 미래 지역의 자산입니다. 폐교의 아쉬운 절망을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노후화된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기능을 월곡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연계 프로그램 등 통합형 체육 생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70개 이상의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AI, 빅데이터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정책은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지역사회의 격차 해소, 미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혁신 프로그램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 미래지향적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업 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곽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지권 공원의 리뉴얼과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지면에는 창리공원, 국가산단 근린공원, 주거단지공원 등 여러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낙동강 내포초밸리 또한 캠핑장과 수상레저 시설을 갖추어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공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지역의 핵심 생활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공원여가도시 수원을 목표로 페스티벌, 걷기 행사, 공공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심 속 공원을 시민이 찾고 머무는 문화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 산단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공원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터와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과 산업,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흐름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지면에서도 창리공원, 국가산단 1호 걸림공원, 응암리 완충 녹지에 총 1.6km 구간의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어 부분적으로 공원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창리공원 잔디밭에는 그린 콘서트가 열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국가산단 2호 걸림공원에서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지면의 공원들이 점차 생활과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각 공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구지면은 국가산업단지와 낙동강 수변의 자원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공원 인원을 단순한 환경 개선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 인근공원과 수변공원, 걸림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활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복합형 공원 근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남북권의 과학관 공원에서는 저루지를 단순한 치수 공간이 아닌 생태 친수형 공간으로 재편하는 리뉴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되살리고 일상 속 여유와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이 사업은 공원이 환경을 넘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지권 공원 리뉴얼과 활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활권 공원의 기반 마련과 기능 강화입니다. 창리공원과 국가산단, 걸림공원 등 주요 공원을 주민이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생활 소통형 공간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휴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소규모 문화 행사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공원이 생활 속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 간 연계와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주변 녹지, 낙동 강변 산책로, 걸림공원 등을 하나의 생활 동선으로 연결하여 산책로, 자전거길, 문화체험이 이어지는 순환형 공원 체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함께 찾는 개방형 문화여가 근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가칭 구지의 웰리스파크의 브랜드화입니다. 국가산단과 낙동강이라는 지역 자원을 결합해 구지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생활형 공원과 순환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야외 공연,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지역의 일상 문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구지면의 공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속에 생활과 문화가 흐르는 달성군이 새로운 생활문화권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